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날짜로 10일 날짜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법, 검수완박 개정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동시에 어제 날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검수원복이라고 하죠. 검수원복 시행령도 발효가 됐습니다. 검수완박으로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거의 박탈을 했는데 검수원복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거의 다 복원을 시켰다. 이런 평가를 했었죠. 검찰 수사권을 거의 복원을 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이 직권남용이 정말 요술방망이다. 공무원,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비리 수사를 하는 데는 직권남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동훈 장관이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부활을 시키는데 아주 주력을 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결론은 문재인 적폐청산을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재판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문재인 적폐 수사,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이재명과 이준석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걸림돌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핵심적인 것은 이재명과 이준석이 아니고 이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루어졌던 이 적폐청산, 이 왜곡된 국정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권남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것이 어디까지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남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어디까지 방해한 것인지 조금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각종 비리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시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이 한 일입니다. 모두 직권남용이 중심입니다.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다른 모든 영역에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직권남용이 모든 혐의의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공직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혐의를 이야기할 때는 모두 직권남용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모든 비리의 출발도 직권남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도 모두 거의 대부분 직권남용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을 했고 그게 어제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검수완박,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니다. 이게 어제부로 동시에 발효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법안을 6대 범죄 중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한정을 했습니다.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빼버렸습니다. 검찰이 못하도록 경찰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직권남용은 부패 범죄에 속한다라고 시행령에 규정을 했습니다. 직권남용만은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당연히 공직자 범죄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직권남용은 부패에도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직권남용은 공직자 범죄이기도 하지만 부패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핵심적으로 직권남용을 부활시키는 이 부분에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박근혜 이명박 적폐청산 때부터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된다, 정치 보복용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직권과 남용의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적폐청산, 그 기준, 그 칼날 그대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김경수가 가담이 됐던 드루킹 여론조작이라든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울산 송철호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부분에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현재 가장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실 관계자 거의 대부분이 이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기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고발도, 박지원이나 서훈에 대한 각종 고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장선상으로 나가면 문재인에 대한 고발, 문재인에 대한 수사, 문재인에 대한 기소도 그 중심은 직권남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조국이나 임종석 법무부 장관이었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었죠.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직권과 남용,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고 해서 이게 정치 보복용으로 활용되는 것이니만큼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법조계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이 휘둘렀던 칼날, 자신이 휘둘렀던 이 직권남용의 이 칼날로 문재인을 다시 한번 재단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도 다른 정권은 몰라도 문재인 정권만은 이 직권남용으로 철저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건 문재인의 운명 같은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아주 긴 대장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재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거기에 본격 착수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대목은 이런 것이죠. 직권남용만은 검찰의 수사 개시권에서 없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아주 길게 진행이 될 이 적폐청산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